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전작을 뛰어넘는 완벽한 서사와 숨막히는 시각적 쾌감, 디즈니 플러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속편이란 제목의 대만 언론의 기사와 이 드라마 마지막 회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세가 매섭다 못해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첫 공개 이후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대만 시청자들의 심장을 완전히 정조준했습니다. 대만 플릭스페트롤 기준 TV쇼 부문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작품은 현지 최대 콘텐츠 리뷰 플랫폼과 주요 유령 매체들로부터 K드라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썼다는 이례적인 수준의 극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분석 매체들과 저명한 비평가들은 이번 시즌2를 두고 입을 모아 스포머 징크스를 완벽하게 분쇄한 모범 답안이라 정의했습니다. 시즌1이 삼촌 정진만의 미스터리한 죽음과 조카 정지안의 생존을 건 사투를 밀폐된 공간에서 밀도 있게 그렸다면 시즌2는 살아 돌아온 정진만과 새 대표가 된 정지안이 거대 범죄 조직 바빌론을 상대로 글로벌 전면전을 선포하며 세계관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저명한 대중문화 평론 매체 바이다오 웹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서사 구조 변화에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시즌1이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오가는 플래시백 연출로 인해 다소 호불호가 갈렸다면 시즌2는 그 모든 과거의 퍼즐을 단 1회 만에 영리하게 결합한 뒤 거침없이 전진하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다고 평했습니다. 바이다오 웹은 이래 진만 그 당일 2회 은둔자로 이어지는 오프닝 시퀀스를 이번 시즌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시청자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정진만의 위장 죽음 비하인드와 바빌론의 핵심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 움직였던 그의 행적이 마치 정밀한 시계 부속처럼 딱딱 맞아떨어진다.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점에서 재구성한 이권 감독의 정교한 미장센은 기존 팬들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새로운 시청자들에게는 완벽한 진입로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시즌2는 안전가옥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벗어나 삼촌의 세계를 거부하고 어촌마을 하남도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안의 홀로서기를 비추며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바이다오 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합니다. 탁 트인 바다와 평화로운 어촌마을이 오히려 언제 킬러들이 들어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사일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연출력은 대단하다. 특히 마을 토박이 우진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의심과 연대는 극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시키는 최고의 장치다라고 평합니다. 대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중 하나인 중수전자보는 주연 배우들의 연기 변신과 독보적인 캐릭터성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대만 내에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배우 이동욱에 대해 정진만이라는 인물은 이동욱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다.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매력적인 퍼스널 컬러를 찾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또 중수전자보는 웅장한 스케일의 액션씬을 집중 분석하며 이동욱과 베일역, 조한선의 연기합을 극찬합니다. 정진만과 베일의 처절한 혈투는 단순히 치고받는 액션을 넘어 두 인물의 오랜 악연과 감정의 찌꺼기까지 폭발시키는 예술에 가깝다. 360도로 회전하는 카메라 앵글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타격감 넘치는 액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이동욱은 왜 그가 글로벌 톱 배우인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서늘하면서도 조카를 향한 깊은 눈빛은 화면을 압도한다라고 평합니다. 지안 역을 맡은 김혜준에 대한 대만 평론가들의 평가 역시 뜨겁습니다. 시즌 안에 정지안이 삼촌이 남긴 유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약한 인간이었다면 시즌2의 지안은 무기 쇼핑몰 머드헬프의 정당한 주인으로서 스스로 전쟁의 한복판에 걸어 들어간다. 삼촌의 운영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빌론과 협상하거나 반기를 드는 지안의 모습은 카리스마 그 자체다. 김혜준은 이 복잡한 감정의 궤적을 단단하고 설득력 있는 연기로 채워넣었다라고 평합니다. 대만의 대형 온라인 매체 ETtoDay는 시즌2에 새롭게 수혈된 글로벌 캐스팅과 캐릭터들의 활약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원작의 뼈대에 감독의 과감한 해석이 더해지며 바빌론 동아시아 지부와 새로운 S급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극의 밀도를 한층 높였다고 평했고, 기존 배역들의 매력 역시 놓치지 않았다. 무에타이 스승 파신과 레드 퍼플 코드의 에스케일러 소미네, 그리고 컴퓨터 천재 브라더의 트이머크는 드라마의 가장 단단한 축이라고 평하며
이 작품이 여타 잔혹한 액션 느와르와 궤를 달리하는 이유는 인물들 간의 인간적인 유대감이 기저에 흐르기 때문이다. 무자비한 정글 같은 킬러들의 세계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머드헬프라는 거대한 요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서사는 대만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다라고 평합니다. 대만 매체들의 이러한 이례적인 극찬 릴레이는 단순히 한 편의 드라마가 흥행했다는 사실을 넘어 K 콘텐츠가 가진 기획력과 속편 제작 역량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대만의 평론가들은 기사의 말미를 항상 바빌론과의 거대한 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확장될 여지가 남은 이 매혹적인 세계관의 다음 장을 디즈니는 하루빨리 제작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송투와 기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마지막 회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대만 드라마의 고질적인 문제인 후반부 용두삼이 전개와 완전히 대조된다. 시즌2 마지막 회까지 단 1초도 지루할 틈이 없이 몰아치는 팽팽한 텐션에 숨이 막혔다. 한국 장르물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완벽한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중국 드라마의 지루한 50부작 물타기 전개와는 차원이 다른 압축미다. 단 8부작 안에 이토록 거대한 세계관과 반전을 촘촘하게 우겨 넣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우리 드라마 제작자들도 제발 이런 전개 속도와 연출력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시즌대 드라마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교과서처럼 보여준 완벽한 엔딩이다. 대만 장르물들은 보통 속편으로 가면 힘이 빠지거나 억지 설정을 넣기 일쑤다. 하지만 이 작품은 시즌 안의 떡밥을 모두 회수하면서 캐릭터의 성장까지 완벽하게 완성했다. 중국의 억지스러운 애정 전개나 감정 과잉이 없어서 세련매의 극치를 달린다. 철저하게 생존과 비즈니스 그리고 삼촌과 조카의 유대감에만 집중한 서사가 깔끔하다. 불필요한 로맨스로 극의 흐름을 깨지 않는 담백함이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각본의 정교함이 대만이나 중국의 전형적인 복수극들과는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과거 현재를 오가는 플래시백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며 전율을 선사한다. 작가가 시청자의 심리를 완전히 꿰뚫고 밀당을 하는 듯한 천재적인 구성을 보여줬다. 대만 장르물 특유의 저예산 티가 나는 어설픈 액션학과는 차원이 다르다. 마지막 세력 다툼에서 보여준 맨몸 액션과 총격전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이다. K 액션이 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증명한 회차였다. 중국 무협 드라마의 과도한 CG와 와이어 액션에 지쳤는데 이건 진짜 리얼 액션이다. 타격감이 화면을 뚫고 전해질 정도로 정교하고 날것의 느낌을 살린 연출이 경이롭다. 배우들이 이 장면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훈련했을지 피와 땀이 그대로 느껴진다. 화면의 색감과 미장센, 카메라 워킹이 대만 드라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상미다. 어두운 킬러들의 세계를 이토록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비주얼로 구현해내다니 놀랍다. 매 프레임이 영화 같아서 멈춰놓고 감상하고 싶을 정도로 시각적 쾌감이 엄청나다. 중국 드라마의 획일적이고 촌스러운 세트장 조명과 비교하면 영상 연출의 신세계다. 빛과 음영을 활용해 인물들의 심리와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조명 예술이 돋보인다. 마지막 회의 쇼핑몰 내부의 폐쇄적인 공간감을 활용한 연출은 숨막히는 몰입감을 줬다. 다국적 언어와 문화를 어색함 없이 녹여낸 글로벌 스케일의 연출력이 대단하다. 중드나 대드의 외국인 캐릭터가 나오면 항상 어색하고 몰입이 깨지기 마련이었다. 여기서는 태국어, 일어, 중국어 등이 자연스럽게 용합되어 진짜 거대한 지하세계를 본 듯했다. 중국 아이돌 출신 배우들의 로봇 같은 발연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이동욱과 김혜주는 물론이고 조연 배우들까지 단 한 명도 구멍없는 미친 연기력을 보여줬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로 서사를 만들어내는 배우들의 아우라에 압도당했다. 대만 드라마의 전형적인 평면적 악역들과 달리 빌런들의 매력마저 입체적이다. 베일이나 쿠사나기 진 등 주인공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광기와 서사가 소름 끼치도록 매력적이다. 단순한 절대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입체감을 부여해 극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했다. 여주인공 정지안의 주체적인 성장 서사는 중국 드라마의 신데렐라 스토리와 격이 다르다. 삼촌의 보호 아래 있던 소녀가 스스로 쇼핑몰의 진정한 대표이자 킬러로 각성하는 과정이 경이롭다. 미나, 큐 등 여성 캐릭터들을 소모품이 아닌 독보적인 전사로 그려낸 점도 최고다.
대만 드라마 시장이 자본탐만하며 정체되어 있을 때 한국은 저만치 앞서갔다. 단순히 제작비 문제가 아니라 기획력, 과감한 시도, 전문성 모든 면에서 격차가 너무 크다. K 컨텐츠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를 이 드라마 마지막 회가 온몸으로 증명했다. 넷플릭스 디즈니 통틀어 최근 몇 년간 본 아시아 액션 드라마 중 단연 넘버원이다. 마지막 회가 끝나고 나도 모르게 기립박수를 치며 잘 들어 정진만을 외치고 있었다. 이 완벽한 퀄리티를 유지해준다면 시즌3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든 기꺼이 기다릴 것이다. 대만 시청자로서 우리 드라마에 대한 아쉬움과 부러움이 동시에 폭발하게 만든 작품이다. 탄탄한 원작 서사를 바탕으로 비주얼, 연기, 연출의 삼박자가 있도록 완벽하게 맞물린 드라마가 또 있을까? 한국 드라마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운 피날레였다. 댓글 반응 잘 보시나요? 대만 시청자들의 반응이 재밌는 것이 항상 한국 드라마가 전세계 인기를 끌면 대만 드라마와 비교하지만 또 중국 드라마와도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 디즈니 플러스 순위를 보면 3일 전에 1위가 중국 자극입니다. 이처럼 대만 시청자들은 중국 드라마도 같은 민족이 만든 드라마라고 재미있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늘 날짜 순위를 보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디즈니 플러스 탑10 명단에는 없고 전체 순위 14위에 있습니다.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 탑10에 3개월 동안 머물렀던 21세기 대군부인과는 대조적인 순위입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2026년 현재 디즈니 플러스 방영 드라마 중 전체 3위에 올라있고 훌루 순위는 61위에 올라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지난주에 종영했지만 순위는 디즈니 플러스 올해 전체 4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드라마는 1, 2화가 지금까지 방영된 디즈니 플러스 K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는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드라마는 전세계 언론들과 시청자들의 극찬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무빙 때와 비슷한 현상인데 무빙 방영 당시 디즈니 플러스 미국 오리지널 스타워즈 아수카 때문에 무빙을 19금 드라마라는 이유로 OTT를 미국은 훌루, 남미는 스타플러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로 분산 방영하며 무빙 또한 극찬의 기사와 시청자의 반응이 쏟아졌지만 디즈니 플러스 탑10에는 단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처럼 아시아 몇 개국만 공식 순위가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이지만 디즈니 플러스도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콘텐츠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 자신들의 신작이 올라오는 시기에 K드라마가 올라오면 K드라마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극도로 견제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훌루 19금 신작 미드 퓨리어스의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순위표가 정상적으로 단일표로 나열되지만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이중 순위표로 나열됩니다. 결국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순위는 위에 표에 있는 아시아 5개국 순위만 정식으로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철저하게 미드가 K드라마에 밀리지 않도록 애초부터 방영 형태로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즈니 플러스의 이런 형태가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구독자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했듯이 디즈니 플러스도 무빙, 조명가게, 킬러들의 쇼핑몰의 엄청난 신드롬으로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 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순위를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는 아르헨티나 언론이 발표한 아르헨티나 OTT 전체 순위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킬러들의 쇼핑몰은 아르헨티나 OTT 전체 4위에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로만 보면 1위입니다. 하지만 플리스페트롤 아르헨티나 순위에는 이 드라마가 순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디즈니 플러스가 얼마나 순위를 엉터리로 짓게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스페인어권 언론에서도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리뷰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즌2는 킬러들의 쇼핑몰의 세계관을 상당히 확장시켰습니다. 첫 시즌에는 이미 숨겨진 무기, 감시 시스템, 훈련된 암살자들 그리고 엄격히 보호된 지하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더욱 발전합니다. 시즌2에는 로봇 장치, 드론, 현대 감시 장비, 원격 조종 무기 그리고 적을 찾거나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여러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순간에는 현대 전투기술의 사용이 현대 전쟁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데
드론과 원격 조작 기계가 지상의 병사들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2는 더 크고 비싼 외관을 갖게 됩니다. 제작 퀄리티는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몇몇 장면에서는 CGI나 식약 효과가 눈에 띄지만 한국 TV 기준으로는 여전히 뛰어난 연출을 자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신체적 액션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리즈는 맨손 격투, 총격전, 기관총, 검술 시퀀스, 폭발 그리고 정교하게 짜인 근접 전투를 선사합니다. 각 액션 유형마다 고유한 에너지가 있으며 카메라를 빠른 편집으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시청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드라마는 여전히 순수한 액션 스릴러이며 시즌2는 관객이 원하는 바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회상 장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입니다. 이 장면들은 단순히 에피소드 길이를 늘리기 위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즌1의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시즌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자주 보여주고 그 사건이 이전 시즌에서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러한 연결 덕분에 시리즈는 성공 후 무작위로 확장되기보다는 신중하게 계획된 느낌을 줍니다. 작가들이 이미 바빌론, 진만, 지안, 베일, 머더헬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암살자들을 중심으로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이제 세계관은 한 집이나 비밀 쇼핑몰 한 곳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는 범죄 네트워크, 그 계층, 기술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스페인어 남미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넷플릭스 할리우드 장르물 특유의 불필요한 질질 끌기가 전혀 없다. 8부작이라는 타이트한 구성 속에 외회차 낭비되는 씬이 없이 반전과 전개가 폭발한다. 미국 드라마들이 시즌을 늘리려고 억지 떡밥을 던지는 문법을 완벽히 비웃는 명작이다. 흔한 할리우드식 백마탄 왕자님이나 억지 로맨스가 없어서 세련됐다. 삼촌 진만과 조카 지안의 생존과 비즈니스적 연대에만 차갑고 담백하게 집중한다. 그게 긴장감을 깨는 불필요한 연애 전개를 넣지 않은 서사 밸런스가 정말 훌륭하다. 존윅 시리즈보다 캐릭터들의 빌드업과 과거 서사가 훨씬 촘촘하다. 단순히 총만 쏘아대는 무지성 액션이 아니라 인물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명분을 준다. 과거 특임대 시절부터 얽힌 바빌론과의 악연이 정교하게 맞춰질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즌2를 이렇게 완벽하게 닫으면서 시즌3를 기대하게 만드는 각본은 처음이다. 보통 할리우드 시리즈들은 속편으로 가면 세계관이 뇌절을 하거나 붕괴되곤 한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바빌론과의 임시 휴전이라는 완벽한 체스판을 짜며 영리하게 마무리했다. 미국 스릴러의 전형적인 민폐 여주인공 클리셰를 완전히 박살냈다. 초반에는 삼촌의 그늘에 있던 정재한이 스스로 머더헬프의 진정한 대표로 각성한다. 누군가의 구출만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직접 총을 들고 반격을 이끄는 모습이 경이롭다. 양산형 할리우드 첩보물의 어설픈 컷 편집 액션과는 차원이 다르다. 카메라를 정신없이 돌려 눈속이 많은 서구권 액션과 달리 롱테이크와 정교한 압이 돋보인다. 배우들의 육체적인 타격감과 피와 땀이 모니터를 뚫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리얼리티다. 정진만과 베일의 열투는 최근 5년간 본 액션 중 단연 최고다.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앵글 속에서 펼쳐지는 맨몸 액션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잔혹하고 아름다운 현대무용을 보는 것 같은 예술적 쾌감을 준다. 클리셰 가득한 할리우드의 무적 주인공 설정보다 훨씬 현실적이라 긴장된다. 아무리 전설적인 킬러라도 칼에 찔리고 로봇 무기에 밀리며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매 순간 주인공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연출력이 대단하다. 할리우드의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에 피로감을 느꼈는데 이건 날 것 그 자체다. 진짜 폭발과 타격, 정교한 무기 메커니즘을 활용해 액션의 시각적 완성도를 끝까지 끌어올렸다. 밀리터리 덕후들이 환장할 만한 현실적인 총격전과 전술이 가득해 눈이 즐겁다. 쇼핑몰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기괴한 전쟁터로 바꾼 비주얼 스케일이 압도적이다. 마치 거대한 비디오 게임의 최종 스테이지를 직관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미국 서부극이나 갱스터 무비가 주지 못했던 아시아 장르물 특유의 세련된 미장센이다. 이동욱의 묵직하고 태폐적인 느와르 카리스마는
할리우드에선 볼 수 없다. 정진만이라는 인물 그 자체가 되어 눈빛 하나, 담배 연기 하나로 서사를 완성한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아우라와 고난도 맨몸 액션을 소화하는 피지컬이 경이롭다. 주연들의 매력과 존재감이 주연 못지않아 미드처럼 소모되는 느낌이 없다. 미네, 파싱, 큐 등 다국적 킬러들의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의 독보적인 액션 시퀀스를 가진다. 그들의 희생과 연대감을 억지 심파가 아닌 덤덤하고 묵직하게 그려내 깊은 여운을 남긴다. 베일의 미친 광기는 할리우드 히어로물의 빌런들보다 훨씬 섬뜩하다. 단순한 절대악이나 말없는 악당이 아니라 정진만에게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살인기의 표본이다. 등장할 때마다 극의 공기를 얼려버리는 조한산의 사이코패스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다.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 공개한 오리지널 컨텐츠 중 단연 원톱이다. 스타워즈나 마블 시리즈의 끝없이 하락세 속에서 오직 K-드라마만이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 정도의 몰입감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작품이라면 디즈니 구독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 이 명작을 아직 안 본 라틴 아메리카 시청자가 있다면 당장 시작하라고 전하고 싶다. 스페인어권의 흔한 범죄 카르텔 드라마에 진부한 클리셰에 지친 이들에게 완벽한 해독제다. 독창적인 킬러 세계관과 스타일리시함의 정점을 보여주는 아시아 최고의 마스터피스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도 모르게 TV 앞에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뒤에 찾아오는 카타르시스가 깊은 여운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느끼기 힘들다. 내 인생 최고의 액션 드라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를 스페인어권 시청자들이 할리우드 드라마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동안 스페인어권이 할리우드 드라마 영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지적했듯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꼼수로 해서 미드를 1위로 미는 것과 디즈니 플러스가 방영 형태를 여러 OTT로 나누어 K-드라마를 순위에 잡히지 않게 하는 것은 스페인어권 반응처럼 이미 K-드라마가 할리우드 드라마들과 비교되며 그동안 미드가 차지했던 파일을 K-드라마가 야금야금 빼앗기 때문에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세계 컨텐츠 시장의 거대한 소비축이자 냉정한 비평가 집단이 포진한 인도 미디어에서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인도 최대 유력 영자 일간지 인디아 투데이와 유력 종합 매체 힌두스탄 타임즈는 연일 장문의 분석 기사와 전면 리뷰를 쏟아내며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단순히 액션이 화려하다는 1차원적 감상을 넘어 장르 문학의 혁신을 선언했다 기술하며 수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타성에 젖어 무너지고 있는 할리우드 첩보 액션 프랜차이즈가 한국의 영리한 연출력과 서사 구조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발리우드와 할리우드의 거대 문법에 익숙한 인도 평론가들이 이토록 한국의 8부작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주요 언론의 심층 보도와 평론을 바탕으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성취한 영상미학적 서사적 성과를 철저히 해부합니다. 인도투데이 수석문화평론가 바부나 아가르왈은 시즌2의 포문을 여는 첫 에피소드를 본 후 이동욱은 정진만이라는 인물을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구태여 화려한 복귀식이나 요란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는다. 그의 고요한 시선, 장전된 총 한 자루,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확신만으로도 전세계 시청자들은 왜 그가 머더엘프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는지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다고 평했습니다. 인도 매체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할리우드 영웅서사시와의 차별성입니다. 기존 할리우드나 발리우드의 대형 액션 블록버스터들은 주인공이 부활하거나 복귀할 때 과장된 연출, 영웅적인 음악, 슬로우 모션을 남발하며 캐릭터의 위담을 강요하는 경향이 짙었다. 반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정진만의 생존을 감추거나 끄는 밀당을 과감히 생략했다라고 평합니다. 시즌2는 정진만의 귀환을 두고 얄팍한 긴장감을 유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감독은 그의 존재감 자체를 믿고 관객을 곧바로 거대한 카오스 한복판으로 밀어넣는다. 이러한 서사적 자신감은 최근 그 어떤 소구권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극도의 쾌감을 준다고 현지 언론은 극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인물이 겪는 인간적인 고뇌와 냉철한 전술가들의 면모를 정교하게 융합한 이동욱의 연기는 할리우드가 최근 보여준 단순 가공된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을 완벽하게 압도했다고 분석합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거둔 성과는 단순히 하나의 한국 드라마가 흥행했다는 사실을 넘어섰습니다.
수조원의 자본을 가지고도 진부한 공식과 교조적인 메시지에 갇혀 관객들을 실망하게 하던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에게 진정한 장르물이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정면으로 교습해준 일침이기 때문입니다. 촘촘하게 설계된 원작 소설의 뼈대 위에 캐릭터의 숨을 불어넣는 이동욱, 김혜준의 명령기, 그리고 전술적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한 연출력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본작은 명실상부한 2026년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머드엘프의 문이 다시 열릴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우리 인도 드라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오면 30분 동안 슬로우 모션만 틀어준다. 하지만 킬러들의 쇼핑몰2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총격전으로 들어간다. 제발 발리우드 감독들은 한국 제작진에게 편집하는 법 좀 배워라. 인도 액션 영화였다면 이동욱이 눈빛 한번 보낼 때마다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졌을 것이다. 여기서는 숨소리 하나, 장전소리 하나로 화면 전체에 숨 막히는 긴장감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36 과장 액션과 인류 전술 액션의 클래스 차이다. 인도 드라마는 억지 눈물을 짜내려고 배경음악을 고막이 터질 정도로 틀어댄다. 반면 이 드라마는 지한이가 울 때 음악을 끄고 거친 숨소리만 들려주는데 그게 더 가슴 아프다. 진정한 슬픔과 몰입감이 무엇인지 한국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 영화 속 킬러들은 총을 쏘면서 춤을 추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하지만 머드엘프의 킬러들은 총기 구경과 방탄복의 한계까지 계산하며 싸운다. 내 평생 본 드라마 중 가장 똑똑하고 지능적인 전술 액션이다. 인도 드라마는 악당들이 자기 계획을 입으로 다 설명하다가 주인공한테 대가리가 깨진다. 바빌론의 쿠사나기는 말없이 드론과 연막탄부터 까고 들어와서 소름 돋았다. 한국 드라마의 빌런들은 지능 지수부터가 우리 드라마와 차원이 다르다. 발리우드 액션은 주인공이 혼자 500명을 패는데도 옷에 먼지 하나 안 묻는다. 이동욱과 김혜준은 매의 땅과 피에 쩔어 구르고 처절하게 생존하려 몸부림친다. 이 현실적인 타격감과 생동감 때문에 인도 콘텐츠는 당분간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다. 우리 막장 드라마는 삼촌이 부활하면 온 가족이 모여 3부작 내내 소리만 지른다. 지한이는 삼촌이 사기친 것에 분노하면서도 살아있으면 안도하는 복잡한 감정을 완벽히 연기했다. 이 정교한 서사와 인물 심리 묘사는 할리우드나 인도 드라마가 절대 흉내낼 수 없다. 넷플릭스는 할리우드 인도 영화의 여전사들은 아무 이유 없이 처음부터 무적이다. 하지만 정지한은 공포에 떨고 눈물 흘리면서도 사부에게 배운 전술로 기웃고 살아남는다. 강요된 PC주의가 아니라 관객을 납득시키는 진짜 성장형 여주인공의 정석이다. 인도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은 대개 남주인공의 구출을 기다리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여기서 지한이는 삼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쇼핑몰의 지배자가 된다. 쿠사나기 진과 정지한이 펼치는 최후의 두뇌 싸움은 내 인생 최고의 서사였다. 요즘 서구권 첩보물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가르치려 들어서 짜증이 난다. 한국 드라마는 그럴 시간에 방탄요리 관통력과 부비트랩 설계도를 보여준다. 메시지가 아니라 완벽한 서사와 액션 퀄리티로 시청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너무 좋다. 바빌론의 변호사 장인섭을 보고 소름 돋았다. 우리 드라마였다면 그냥 소리 지르는 악당이었을 터. 총 한 자로 안 들고 오직 계산기야 나직한 목소리로 머드엘프를 압박하는 모습이 무서웠다. 마지막에 이익을 위해 아군을 배신하는 그 입체적인 서사는 완벽한 각본의 승리다. 인도 영화 같은 대규모 액션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뇌생 남녀들의 전술전이 그리웠다. 사방 1km가 평지인 사일로 건물에서 바빌론의 화력을 지략으로 막아내는 지한이는 천재다. 총싸움이 아니라 체스게임을 보는 듯한 고도의 심리전이 압권이다. 우리 콘텐츠 시장은 여전히 억지 로맨스와 결혼식 장면으로 질질 끄는 병폐가 있다. 킬러들의 쇼핑몰 2는 로맨스를 싹 빼고 삼촌과 조카의 거친 연대감에만 집중한다. 질적거리는 치정극이 없어서 8부작 내내 숨도 쉬지 못하고 몰아봤다. 태국인 파신 역할을 한 배우가 실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턱이 빠지는 줄 알았다. 인도 영화에서 외국인 흉내내는 어설픈 연기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몰입감이다. 주연 한 명까지 완벽한 서사와 연기력을 갖춘 K 콘텐츠의 디테일에 경의를 표한다.
시즌1이 집구석 디펜스 게임이었다면 시즌2는 글로벌 첩보 전쟁이다. 판이 켜지면 대개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데 한국 제작진은 이 세계관을 더 촘촘하게 묶어냈다. 인도 드라마들 시즌2만 되면 폭망하는 징크스를 깨부순 위대한 후속작이다. 디즈니 CEO는 당장 통장 잔고를 털어서 한국 이권 감독에게 백지수표를 줘라. 전세계 시청자들을 머드헬프 쇼핑몰에 중독시켜 놓고 시즌3를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잠정적 추전으로 끝난 이 서스펜스 엔딩은 다음 시즌을 기다리게 만드는 고도의 고문이다. 발리우드의 거대 자본 수조 원을 다 합쳐도 이 드라마의 8부작 미장센을 못 따라간다. 어두운 지하창고의 조명, 킬러들의 의상, 총기 반동의 연출까지 모든 플레임이 예술이다. 돈만 바르는 할리우드는 이제 긴장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왕은 이제 한국이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니 그동안 내가 보던 인도 액션 드라마들이 유치원 재롱잔치처럼 보인다. 현실적인 적용 메커니즘과 연막탄을 활용한 시야 확보 등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위한 종합선물 세트다. 장르물의 진정한 패권이 서구권에서 한국으로 완벽하게 이동했음을 증명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인도는 동남아시아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에서 방영되기 때문에 공식 순위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 대한 기사량과 인도 댓글 반응을 보면 인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